알릴 의무 위반, 부지급, 안내, 해지에 관한 철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 해지를 받은 이후에 아주 많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아, 손해사정 중간 보고서, 손해사정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손해사정 중간 보고서가 도착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얘기를 안 하고, 보험 사고, 그러니까 보험 이제 계약에 따른 이제 청구 절차가 들어갔을 때 이제 보험 접수가 된 거고, 그래서 2월 18일 날 수임이 되고, 2월 21일자로 이제 그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피보험자 면담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면담이라는 것이 보험 계약자에게 이제 그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면담에서 개인정보 동의, 뭐 의료기록 동의 뭐 이런 거를 받아가면서 이제 마치 보험료 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인을 받아가는 그게 다예요.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없습니다. 에, 그 내용이고 지금까지 그 손해사정사가 이제 보험 계약자나 보험 보호자를 어떠한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내용 확인을 한 경우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음, 날짜가 지나서 어, 4월 28일에 이제 그 해지 안내 직인이 특긴 등기가 이제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절차를 철회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 중에서 이제 음, 그 손해사정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거고, 그 손해사정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완결이 되지 않고, 중간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중간 보고서를, 아, 기준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해지 안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중간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아, 그 중간 보고서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 이 진료 기록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그 내용으로, 보험사에 그 보고서를 지금 벌써 하나, 둘, 세 개를 보고서를 낸 거예요. 어, 이 보고서를 낼 때, 보험 계약자 면담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보고서를 낼 때 보험 계약자 동시에 지금, 음, 녹음을 해가면서 하는 거라서, 이 보고서를 낼 때 보험 계약자의 면담을 하지 않았으니까,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보고서 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서를까지도 이제 같이 받아봤는데 두 번째 영상에 청약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받아봤는데 그런 절차나 그 청약서라든지 이런 것 또는 보험 설계사한테 보험 계약 경위서라든지 아니면 보험 계약 과정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 그 체결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 3개월 이내에 알릴 의무에 대해서 왜 그게 보험 청약서에 그렇게 적시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라면 확인을 해야 될, 공정하게 확인을 해야 될 자기 직무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일처를 안 하고, 그냥 의료 기록 관련해서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그 알릴 의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보험사 측에 이야기를 한 그 중간 보고서가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간 보고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릴 의무 위반이니까 해지를 한다라는 안내를 보내게끔 한 거예요. 그럼 이 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보험 계약자한테 와서 아니면 통보라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를 했으면은 그 해지 안내 전에 예를 들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저희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료받았다는 내용의 그를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CT나 MRI 같은 그 내용,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됐고, 보험 설계사가 그걸 알았다는 보험 설계사 보호자의 통화 녹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험 그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험 계약자가 이제 사인을 하고 그 사인을 이제 보험 설계사가 이제 다 붙이기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8페이지에 그 계약 알릴 의무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기를 해가면서 그 알릴 의무에 대한 고지를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 설계사가 정확하게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의성은 나중에 이제 그 보험 계약자의 동생한테 보험 계약을 건의하면서도 또 고지 의무 관련한 설명을 또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보험 설계사는 또 명함에는 어떻게 적지가 돼 있냐면은 보험 심사 평가사 1급 그다음에 건강 평가사 1급 이렇게 자격증까지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당연히 보험 계약자에게 진료와 함께 만약에 의사 소견이 있으면은 의사 소견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면 보험 계약도 해지가 되고 보험금 청구도 해서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 계약자가 그,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험이 무효가 된다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보험은, 보험 설계사가 기존의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납입하는 여러 가지 보험들을, 상담을 해주고 마치 보험 심사 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한 41만 원, 49만 원 상당의 보험으로 변경해서 이제 다시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자체의 어떤 보험에 대한 그 절차상의 중요도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보험사를 지금은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 보험사도 보험 심사 평가 절차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걸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그 진료 기록이 있다라면, 보험사 역시도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고 그 진료에 대한 내용을 그 보험 계약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보험 설계사 또는 그 보험사는 보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그 책임이나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 그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락시키고 고의로 표시를 안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단순히 그냥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내를 안 받고 이게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료한 사실에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소견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나 심사하는 곳에서 또 무시를 하고 보험 계약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불이익이 가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알릴 의무 위반에 관한 해지 안내는 무효다. 그러니까 철회를 해라.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은 유지시키고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보험 계약자, 보호자한테는 지금 이런 것도 청구를 해서 이거 중간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중간 보고서만 가지고 그런 해지 안내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결론이 다 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해지 안내를 하면, 해지 안내는 결국에는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해지 안내가 되면 일단 보험 계약이 해지된 건 아니지만,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만,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건 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나 보험 계약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 당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해지 당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보험 가입한 그 행위 자체가 완전 무시되는 거라고. 무시되는 거고, 그 신의 성실에 의한 그 계약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사람이 그 보험을 들어서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회적인 복지 체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아무 생각, 아니, 그런 책임의식도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중간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그, 여기 보면은 2월 20일 피보험자 면담, 요거 하나를 딸랑하고, 면담에 대한 자료도 없고, 보험 계약 체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의사, 의료 기록만 체크하고 의사소견서 확인하고 의사소견서도 저희가 따로 소견서를 받았고 여기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 의사소견서에는 뇌경색하고 그 당시에 진료했던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소견서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거하고 이 저기 뭐야 그 진료받은 건하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왜 거기 소견서에는 너 표시를 안 했냐? 그 표시 안 했으니까 알릴 의무 위반이고 알릴 의무가 했으니까 우리는 해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 보험 설계사가 이 보험사는 그걸 알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진료했던 거 저기 보험 계약자가 알려줬고 그리고 녹취도 있고 보험 설계사 그리고 그 청약하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 만약에 설명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험 계약자 그 인터뷰를 해서 그 설명 같은 거 하나도 안 했다. 그냥 그 보험 설계사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영상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떤 거를 했냐면 업무상으로 지금도 중간 보고서, 보험, 손해사정 보고서가 완결이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보험 영업점에,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한테, 아, 그 경위서를 내라. 그 보험 가입 경위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경위서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2차로 경위서를 내라 했는데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설계사가 실제로 그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 처리를 해줄 것처럼 이제 그 영수증도 가져오라 이렇게 응대를 처음에는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사정사가 면담을 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까지는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요. 저 보험 설계사가 연락도 안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영업 대리점에 확인하고
또 찾아가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험 설계사는 이미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요. 명함에 적시된 그 것과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수한테서 얘기 듣고 전화를 했다 해서 이제 보험 계약자인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녹취를 하면서 그 3개월 이내에 그 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알고 있고 머리가 좀 어지럽고 이렇다라는 것을 녹취를 좀 했어요. 다행히. 만약에 이게 녹취가 안 됐으면은 그냥 발뺌하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보험 설계사가 그, 그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그 보험 계약자가 그 내용도 얘기를 안 해준 게 돼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전달이 됐고, CT나 MRI 부분이 들어갔으면은 보험사에도 그게 전달이 됐을 텐데, 그리고 담당자도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보험사에 전달이 됐다. 나중에는 또 말을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확인해 보면,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남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업무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 손해사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완결하게 그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나 또 납득을 하고 이런 항변권이나 이런 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이렇게 그 업무 처리를 하게 한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역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계속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또 대응할 건 또 대응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계속 이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 조사도 하고 녹취도 따고 그 녹취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하고 그, 상당한 업무량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보험 설계사가 경위서를 안 내니까, 그리고 손해사정사도 보험 계약자의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험 계약 경위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보험 계약 경위서를 그것도 등기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 그 보험사와 보험 그 영업 대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행사에게 또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보험 설계사나 보험 영업점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좀 이제 어쨌든 보험 대행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경위서뿐만 아니라 그 이 하지 안내가 부당하다. 철회를 요청한다. 뭐 철회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이거 문서 작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 이런 모든 정황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아마도 같은 이야기,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이게 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프로세스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법이 어떻게 저기 보험 계약자를 아, 보호하고 있는지는 이미 판례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에, 혹시라도 질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하지만 그 대법원에 있는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해야 되는 과정이 상당히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나 노력이나 에너지가 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라 꼭 이게
무효 철회를 받아내야 되겠죠. 목적이 그거니까. 철회를 꼭 받아낼 거고, 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든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든 어떤 모든 비용,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건이 보험 설계사가 그 시골에 있는 그 보험 계약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 보험 무슨 심사평가사니 보험 건강 상담사니 이런 자격증이 있는 적시돼 있는 명함을 들고 와서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을 보험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사실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지한다라는 게 결국 보상 플랜이 없는 보험이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보험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큰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나갔는데, 그거를 한 49만 원 정도 2분의 1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보험 설계를 하는,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가면서 정확하게 보험 설계를 하고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그게 심지어는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정도로 보험 계약자 동생한테도 고지 의무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의 신청하는 부분에 추가를 했지만, 이러한 것은, 아, 이게 한 곳에만 과연 이런 영업행위가 일어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 몇 사람이 보든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아,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이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 안내를 받았다면 해지가 되건 해지가 철회가 되건 두 가지 다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해지 안내가 되는 순간부터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이런 보험자 이렇게 대응도 못하고 속만 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보험 계약권 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어요? 뭐 법무사나 이런 사람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부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아마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속만 태우다가 아마 그 보험사가 버티면 그냥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끝나지 않을까. 답답함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을 그냥 답답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절차 중이고 그래서 뭐 보험사나 그다음에 당사자나 이런 손해사정사 등등에 관해서는 뭐 언급을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ABC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홍길동 뭐 정길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지하고 얘기는 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보험 그 계약 경위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또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화가 나네. 어쨌든 여기까지.